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찰의 개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경찰 국가 시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국가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특히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개념인데, 적극적인 공공복리를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그리고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대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 국가 시대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적극적인 공공복리 분야에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경찰, 위생경찰, 산림경찰, 건축경찰 등이 있는 시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경찰 국가 시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경찰은 과거에 우리 경찰은 지금 해양 경찰도 했습니다. 그죠? 바다 경찰 역할도 하고 또 불 끄는 것도 우리 경찰이 했습니다. 비근하게 얘기를 하자면. 근데 지금은 해양 경찰에 대한 거는 해양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즉 우리 경찰이 하고 있지 않고, 또 소방 경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우리는 소방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경찰 국가 시대는 그런 것들을 누가 했냐? 다 경찰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영업경찰, 위생경찰, 산림경찰, 건축경찰, 여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꼭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영업경찰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제가 가게를 하나 열려고 합니다. 지금. 자, 뭐 식당을 하나 열겠다, 경남 주점을 하나 열겠다, 술집 하나 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영업 허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로 하면 마산시청에서 담당할 겁니다. 즉 창원시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겠죠, 이게. 근데 옛날에 누가 있느냐? 경찰이 그 영업 허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했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은, 또 뭐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식당 영업을 받아 놓고 거기서 뭐 술 판매한다든지, 그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불법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럴 때 단속을 누가 하느냐? 그죠? 그때 경찰이 했다는 겁니다. 영업 단속을. 자, 그런 게 영업이고, 위생경찰, 지금처럼 뭐 전염병이 돈다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있다. 그죠? 그럼 그렇게 할 때 누가 있느냐? 그때 경찰이 했다는 겁니다. 영업, 위생, 산림.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나무를 뗐으니까 나무를 갖다가 뭐 무허가로 해갖고 벌채를 했다. 그럼 그걸 누가 단속하냐? 경찰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영업, 위생, 산림, 건축, 그죠? 집을 갖다가 50층을 짓겠다, 아니면 20층을 짓겠다, 그죠? 뭐 그런데 조망권을 침해하고 짓는다. 앞집을 갖다가 완전히 뭐 길을 못 다니기에 불법적으로 영업을 건축을 한다. 그럼 그 단속을 누가 했느냐? 경찰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영업은 누가 하느냐? 지금으로 본다면 영업은 누가 하느냐? 야, 경찰 네가 할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누가 하냐면 당연히 창원시청에서 합니다. 그죠? 위생, 자 누가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업, 위생, 산림 누가 하느냐? 벌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담당을 합니다. 자, 영업, 위생, 산림, 건축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가 담당을 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우리 경찰이 하고 있지 않은데, 옛날에 경찰 국가 시대는 그 모든 걸 싹 다 누가 있느냐? 경찰이 했다. 그 시대가 뭐냐? 경찰 국가 시대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말이 뭐냐? 적극적인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경찰은 개입을 했다. 자, 그러면 소극적인 위험 방지는 뭐냐? 위험 방지니까 당연히 이거는 정말로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위험 방지니까.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이야기 쉽게 하면 범죄자를 잡는 거예요. 이게 범죄 예방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뭐냐? 소극적인 위험 방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경찰 국가 시대에 이제 외교, 군사, 재정, 사법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경찰과 상관없으니까 분리가 됐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경찰 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내무 행정 전반을 의미를 했다. 그죠? 그래서 관방학은 국가 주도의 학문이고, 저스틴은 이제 경찰학의 원리, 그죠? 그래서 경찰학, 재정학이 포함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뭐냐? 경찰 국가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법치 국가 시대입니다. 자, 이 법치 국가 시대는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옛날에는 어느 날 제가 국가가 시킨 대로 막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해라. 아까 따라하고, 자, 나무 베지 마시오. 나무 안 베고, 자, 목욕을 자주 하시오. 그럼 목욕도 제가 자주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계몽입니다. 이게. 계몽이 뭐냐면, 인라이트먼트인데, 우리가 라이트가 빛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라이트. 그래서 이제 동사형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근데 빛을 쬐인 거예요. 이게 어둠 속에 있던 제가 어느 날 계몽을 한 겁니다. 빛을 받은 거예요. 개자가 깨우칠 개자에 몽자가 무지몽멸 몽자입니다. 그래서 무지몽멸 상태에서 제가 깨어난 거예요. 즉 햇빛을 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느 날 제가 지금으로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이제 계몽이 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지금 여러분에게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머리가 길다고 했고 머리를 자른다든지, 또 아니면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뭐 자를 가지고 단속을 한다든지, 그럼 우리는 다 경찰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 미쳤나 그러겠지. 그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21세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얘기가 뭐냐? 여러분이 이미 계몽이 된 거예요. 그 다시 돌아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19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게 되겠죠. 이게. 자, 법치국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계몽주의 철학이 나타나 가지고 천무인권설도 얘기하고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막 내세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날 국가가 시킨 대로 묵묵하게 따랐던 제가 어느 날 자유를 한번 맛보게 되고, 그죠? 또 다른 나라의 상황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천부 인권설에 의해 가지고 난 태어날 때부터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경찰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관여하는 시대를 못 참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지금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 또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그죠?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심각하다.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에 계엄령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월영동, 합성동, 뭐 창원의 상남동 이 지역에 군이 M16을 들고 무장한 수류탄을 가지고 있는 군이 도심 한가운데에 쫙 깔리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클럽에 간다든지, 그죠? 뭐, 아니면 뭐 나이트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그 왜 그러냐? 그걸 우리 시민들이 계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비합리적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국가의 조치에 대해 가지고 수긍을 안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시대가 뭐냐라고 하면 법치국가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이제 1794년이 되면 이제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에 의해 가지고 경찰의 임무를 적극적인 공공복리를 빼고 너희들은 정말 경찰 고유의 업무인 범죄자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즉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만 너희 업무로 해라 라고 법을 제정합니다. 1794년에. 자, 그런데 이제 크루츠베르크 판결이라고 나옵니다. 크루츠베르크 판결. 그러면 이 이제 판결이 굉장히 이제 경찰권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축소시킨 전기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법이 되는데, 이 법은 뭐냐면 1882년에 나옵니다. 법은 크루츠베르크 판결은. 자, 그러면 1882년이니까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에서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 위험 방지를 정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판결인 크루츠 판결은 1882년에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8년 뒤에 판례가 하나 나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독일도 계몽이 됐기 때문에 자연법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몽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관여하는 그런 경찰 국가 시대는 더 이상 우리 독일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1882년이 되면 크루츠베르크라는 게 뭐냐면 이제 독일에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에 전성기념탑이라고 해가지고 크루츠베르크 탑을 갖다 하나 만듭니다. 이게.
자, 그런데 그 탑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지금도 뭐 놀라운데 그 탑이 그 어떤 건물 앞에 그 탑을 지어 가지고 뒤에 있던 건물이 보니까 어제까지는 광화문 광장이 쫙 보였는데 그 탑이 내 집 앞에 딱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조망권의 침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1882년에 조망권 가지고 재판에 붙은 겁니다. 근데 이때 건축 허가를 누가 해줬냐 그러면 경찰이 해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 경찰은 영업, 위생, 산림, 건축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막 한 거죠. 우리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저는 그 관례에 따라 가지고 그 그렇죠 베르크에 대해 가지고 조망권 침해를 위해 가지고 영업 허가를 불허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야 경찰, 너희들의 임무는 이제 적극적인 공공복리가 아니고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라고 법으로까지 제정을 했다. 그 법이 언제 제정이 됐냐면 1794년에 이미, 즉 8년 전에 이 법이 제정이 됐다. 그 법이 뭐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다. 이제 경찰은 더 이상 적극적인 공공복리에 나서지 말고 너희 고유의 임무인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만 하라고 한 것이다. 근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경찰은 너희 임무가 아닌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해가지고 영업허가를 하니 마니 라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세상이 바뀌었다 라고 해가지고 경찰이 패소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판례도 나왔기 때문에 법은 이미 제정이 되고 8년 전에 제정이 되어 있고 독일의 법원에서 판결로 통해 가지고 경찰권이 이제 적극적인 공공복리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판결까지도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크루츠프 베르크 판결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과거에 1794년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 제정되기 전에 경찰권이 100이었다 그러면 이제 일반 란트법이 1794년에 제정이 되고 또 1882년에 크루츠프 베르크 판결이 나오고 이렇게 난 이후에 경찰의 모습을 봤을 때 경찰권이 과거에는 100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한 30, 40 정도로 작아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크루츠프 베르크 판결의 의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경찰권 축소의 전기가 되었다. 아니면 경찰권 확대의 전기가 되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크루츠프 베르크 판결 이후로 독일의 경찰이 행사하는 경찰권이 확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경찰권이 축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축소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크루츠프 베르크 판결을 경찰권 축소의 전기가 된 판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